바람에 무거운 놈은 바로 떨어지지만 가벼운 놈들은 저 바람이 멀리 날려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이런 원소들이 무거우니까 그래도 해 옆에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태양계가 만들어지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흙덩어리예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수소나 헬륨이 없어요. 대기에도 없어. 헬륨은 있지만 수소는 없죠. 왜?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항상 지구 대기에서도 이 지구 대기가 지구 중력이 수소를 못 잡아요.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대기엔 수소가 없어요. 헬륨 정도는 돼야 이제 지구 대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계가 저절로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태양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태양이 가운데 있으면 흙덩어리로 된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가 있어. 소행성까지. 그 다음 목성부터 뭐예요?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그건 수소와 헬륨의 유체야.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유체란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애당초 가벼운 수소와 헬륨을 다 불어냈는데 얘들은 밖에서 모여있다가 거기서 행성을 만드니까 얘들은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확연하게 성질이 달라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은 확연하게 성질이 달라요. 금방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창세기예요. 과학적으로. 재밌죠? 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이 태어나면서 날리지 못한 흙덩어리들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다른 소행성이나 미립자들이 전부 다 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막 중력으로 막 떡이 돼가지고 하나씩 만드는 거죠. 달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소행성이나 암석들이 떨어져서 만들어졌는데 달은 공기가 없으니까 그 흔적이 다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게 오늘날 구덩이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분화구란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분화구는 화산에서 이렇게 불이 나와서 생긴 구멍을 말하는데 달에 있는 구멍들은 분화구는 거의 없어요. 다 이게 떨어져서 낸 구멍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구는 물이 많아. 그러니까 물이 계속 침식을 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덩이들이 다 산이나 여기 있는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천문학자들이 보면은 헝가리 분지 같은 것은 틀림없이 운석 그 구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직 큼직큼직한 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성, 금성, 지구도 내행성을 만들고 바깥에 만든 것이 바로 태양계예요. 태양계가 이제 서서히 약 50억 년 전에 이제 그 모양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져서 50억 년의 시간 동안 앞에 별들이 남기고 간 탄소, 질소, 산소를 바닷물에 쫙 다 집어넣어 놓고 이제 그러면 물질들이 이제 뭡니까? 점점 원시 동물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거죠. 워낙 긴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생명체가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수명이 길고 온도가 적당하면은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진화했으니까 외계에서도 생명체가 진화한다고 믿는 거죠. 현대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결국 원자의 구조가 궁금해서 학문이 진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별이 왜 빛나는지도 알게 되고 별이 왜 빛나 핵융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핵융합을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데 상온 핵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태양계만 봤을 때 우리 태양계의 역사는 왜 수성, 금성, 지구는 흙덩어리고 밖에는 수소덩어리냐 그것도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가장 그 훌륭한 그 우주에 대한 지식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백색의 외성은 뭐 하는 거예요? 백색의 외성이 되면은 그 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색 외성은 폭발을 안 하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모닥불처럼 식어가는 거예요. 우리 태양은 백색 외성이 돼요. 그래서 수명이 길은 거예요. 별이 이제 질량이 큰 별들은 대부분 폭발이나 어떤 변개를 거치는데 아니면 뭐 맥동을 한다거나 근데 우리 태양은 워낙 질량이 작아서 그냥 서서히 식어가는 모닥불처럼 수명이 길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한 거예요. 핵융합에 대해 지금 연구한 연구자들은요, 핵융합 만들기 위해요, 온도를 만도인가 1000만도로 올리는 연구를 하나요? 아니면 그 온도를 상온으로 이렇게 낮추려는 연구를 하나요? 지금 현재는 아까 1000만도는 우주에서 그런 거고요. 별 속이나
우주 초기에 밀도가 높을 때 그때는 그런데 우리 현재 지구상에서는 1억 도는 넘어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핵융합연구소에서 K스타라고 하고 있어요. 그 K스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저 인공 그 핵융합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분야도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K스타는 현재 1억 도 이상 올려서 온도를 낮추지는 않고 1억 도 이상 올려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 그쪽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이제 그 온도를 내리는 일에 각 나라가 도전할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현대 그 에너지, 우주의 진화, 별의 진화를 좌우하는 그 원자 물리학적인 그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 이것이 지난 50년, 100년간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그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로 9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그동안 하늘의 역사에 대한 총 결론으로 10번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